안녕하세요. 호랑형님 리뷰하는 호랭박사입니다. 호랑형님 2부 230화 맹환과 모극편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화를 보면서 말 그대로 지렸습니다. 모극들의 기를 흡수한 맹환의 변신 장면도 그렇고 황수의 힘을 끌어오기 위해 동원된 시라무렌의 엄청난 병력 규모를 보면서 호형의 진정한 스케일을 살짝 맛볼 수가 있었죠. 그리고 두눈박이 씨가 갖는 의미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떡밥도 나왔는데요. 떡밥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난 화에서 천리지는 처평관을 부르기 위해서 도망쳤지만 맹환과 모극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저지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부상당했다고 해도 추위와 맞짱 뜨는 천리지가 쉽게 당할 리는 없죠. 게다가 단약도 반쪽 먹어서 상처가 조금 회복되기도 했고요. 천리지는 자신을 쫓아오던 모극들을 향해서 볼리우 사자후를 날리는데요. 여기 맞은 모극들은 몸이 산산조각 나면서 죽고 맙니다. 개인적으로 천리지의 사자후가 추위의 사자후보다는 살짝 약하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물론 기력이 약해져 있다는 문제는 있겠으나 추위의 사자후와 규모 면에서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추위가 작정하고 시전하는 사자후는 지형을 파괴할 정도인데요. 천리지의 사자후는 방출된 기가 대지를 파괴하지는 않고 스치는 정도로 보이는데 자신이 볼리우라고 주장한 만큼 풀파워에서는 추위와 동일 수준의 위력을 보여주기를 바라보겠습니다. 한편 모극들을 이끄는 맹환은 천리지를 얕본 것을 인정합니다. 부상 좀 당했다고 해서 자신들이 이길 수 없는 자라는 걸 바로 파악하는데요. 갑자기 맹환이 죽은 모극들에게서 기를 흡수하기 시작합니다. 하얀 기가 모극들에게서 빠져나와서 맹환에게 들어가는데 작고 왜소한 맹환의 신체가 순식간에 변태하면서 키가 2배 이상 커졌고 거대 뱀으로 파워업에 성공하죠. 저는 이 장면을 보고 진짜 지렸던 게 맹환이 그저 법사 계열인 줄만 알았지 변신을 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변신에 성공한 맹환은 기존보다 10값절은 강해진 듯이 엄청난 위력을 보여줍니다. 천리지에게 선빵으로 누런 기탄을 날리는데 위력이 심상치 않았는지 천리지는 무기로 힘겹게 막아냅니다. 그제서야 천리지는 일영이 맹환을 먼저 죽여라 10값절이라고 말한 의미를 알아챕니다. 모극을 먼저 죽이면 맹환이 모극을 흡수해서 10배는 더 강해지니까 맹환을 먼저 죽여야 된다는 거였죠. 천리지는 갑자기 거대 뱀으로 변신한 맹환이 신경 쓰이기는 하나 자기가 못 잡을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해서 강력한 기폭풍을 날립니다. 맹환을 먼저 잡고 나면 모극 떨거지들은 쓸어버릴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죠. 그런데 모극들이 천리지의 공격에 달려들어서 자폭을 해버립니다. 한 무리의 모극들이 또다시 온몸이 찢어져서 죽게 되고 맹환은 죽은 모극의 기를 더욱 많이 흡수하면서 또다시 변태를 계속합니다. 변신할수록 그 외형이 스타크래프트의 히드라나 에일리언처럼 변해가는데요. 조금 전에 1단계 변신이었을 때도 천리지가 애를 먹을 만큼 강했는데 거기서 더더욱 강해져 버립니다. 압카가 왜 누런강의 뱀들을 쓰는 걸 금지했는지 이해가 가죠. 천리지는 더 이상 자기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해지고 있다고 판단, 재빨리 그 자리를 도망쳐 나옵니다. 천리지가 버거울 정도라면 추위에게도 버거울 수 있다는 얘긴데요. 과거 시라무렌이 밝은 리얼로 위용을 떨치던 시절에는 지금보다 더 많은 맹환과 모극을 거느렸겠죠. 마음만 먹으면 타이지급 괴물을 수도 없이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긴데 그 세력이 얼마나 엄청났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는 얼음굴 쪽을 살펴보겠습니다. 맹환과 모극들이 이미 얼음굴도 점령하고 있었는데요. 저는 시라무렌이 일영을 치기 위해서 병력을 모두 일영 쪽으로 데려갔을 줄 알았더니 얼음굴 쪽에도 일부 파견을 했습니다. 동시다발적으로 일영의 모든 것을 압박하고 있네요. 그러나 얼음굴의 산군은 일영이 강력한 결계를 쳐놔서 접근이 불가한 상태였죠. 모극 하나가 가까이 접근하려다가 온몸이 터져버리고 마는데 이들은 일영이 꽁꽁 숨겨둔 아린의 범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영의 결계를 깨야만 했습니다. 산군은 일영이 두눈박이를 만들기 위해 보관하고 있는 짐승이라고 의심받기에 충분했죠. 여기서 맹환이 두눈박이에 대한 떡밥을 살짝 풀어놓습니다. 맹환에 따르면 두눈박이를 만들었다는 건 흰산을 속이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데요. 두눈박이를 만드는 것이 금기인 이유가 나온 셈이죠. 두눈박이는 흰산을 속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흰산을 속인다는 게 무슨 뜻인지 궁금한데요. 최근 흰눈썹이 수인의 껍데기 속에 실을 넣어서 흰산을 속인 적이 있었습니다. 압카와 아린 외의 흰산 일족은 흰산의 지기가 출입을 허락하지 않는데 말 그대로 속여버린 거죠. 일단은 두눈박이 씨도 마찬가지로 흰산을 속이고 마음대로 출입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사실 일영은 이미 두눈박이를 만든 적이 있었죠. 바로 추호형인데요. 예전에 추위 대 일영 대결 때를 보면 두눈박이였던 추호형은 흰산에 들어갈 수 없는 것으로 나옵니다. 일영은 당시 흰산에 흡수될 위기에 처해서 보호막으로 막고 있었는데요. 추호형이 흰산 쪽으로 걸어가니까 거기 서지 못해 소멸된다 서라 라고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이 사례를 보면 맹환이 말한 흰산을 속인다는 게 출입을 할 수 있다의 측면이 아닐 수도 있는 거죠. 아직 정확하게 두눈박이라는 존재를 정의할 수는 없지만 흰산으로 하여금 오류를 일으킬 수 있는 존재인 것 같다 이 정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일영이 두눈박이를 만들어서 대체 어디다가 쓰려는 건지 그것도 궁금해지네요. 한편 무케와 아랑사는 얼음굴 구석에 숨어있다가 모극에게 딱 걸리는데요. 모극은 아랑사의 흰머리를 보고 일영이 만든 아이라고 생각해서 데려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무케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앞발에서 푸른 불을 내뿜으면서 모극을 막아섭니다. 열받은 모극이 장검을 휘두르는데 갑자기 일영의 시가 등장하더니 모극의 공격을 막아줍니다. 그리고는 장검을 부러뜨리면서 모극과 대치하죠. 아랑사를 납치하라고 보낸 시가 아랑사를 위험으로부터 구해내고 있다니 참 기묘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시가 아랑사 편을 드는 것도 이해는 가는 게 지금 싸움의 구도가 누렁강의 뱀들 대 흰산의 피조물들이잖아요. 시가 느낄 때 아랑사와 무케는 자신과 동질적인 기가 흐르는 친숙한 존재일 수 있습니다. 과거 산군도 시를 처음 봤을 때 흰산 범들과 비슷한 느낌이라고 했죠. 그런데 누렁강의 뱀들은 어떻습니까? 이놈들과는 과거부터 철천지 원수였습니다. 이런 구도로 보자면 시가 아랑사를 구하는 게 이상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다음 화에서는 아랑사를 뺏기지 않으려는 시 대 맹한 모극 간의 싸움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객관적인 전력을 보면 시 혼자서 상대할 수 있는 모극은 끼케야 둘 정도일 것 같은데요. 지금은 맹한 모극 대여섯 명이 무더기로 함께 있는 상태입니다. 시가 혼자서 저 많은 맹한과 모극을 이기기는 불가능해 보이죠. 결국은 위기의 순간에 누군가 짜잔 하고 나타나는 걸 기대해 볼 수 있겠는데요. 얼음 속에서 잠자던 산군이나 아랑사와 공명한 무케가 폭풍 등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얼음 속 산군은 가짜일 수도 있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었죠. 최근 재단 공사장에 괴력 수인이 안 나오면서 얼음굴 산군 가짜설도 시들해졌는데 그렇다면 이제 믿을 건 공명 무케뿐인가 싶기도 합니다. 다시 천리지로 돌아오겠습니다. 천리지는 파워업하는 맹한을 피해서 높은 바위 언덕으로 올라왔는데요. 거기서 놀라운 광경을 보고 맙니다. 정말 지렸던 장면이죠. 성의 기둥보다 더 큰 거대한 뱀이 황수의 힘을 멀리 전달하고 있는데 자세히 보면 한 마리가 아닙니다. 저 멀리 보이는 산등성이에도 거대 뱀들이 황수의 힘을 전달하고 있는데 그 주변을 맹한 모극이 순찰을 돌면서 경계하고 있습니다. 시라무렌이 사용하는 황수의 힘이 어떻게 그렇게 강했는지 설명이 되는 부분인데요. 황수의 힘이 계속 전달되는 한 시라무렌이 일영에게 밀릴 일은 없어 보입니다. 다음 화에서는 천리지의 행보가 궁금해지는데요. 사자후로 거대 뱀들을 싹 쓸어버려서 시라무렌에게 가는 황수의 힘을 약화시키게 될까요? 아니면 별 영향을 주지 못한 채 물러나게 될까요? 첩현관과 흰눈썹도 이제 개입할 때가 됐고 빠르도 이쪽 상황을 지켜보는 듯한데 어떻게 전개될지 예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잠시 잊혀졌지만 추이가 버젓이 살아있는데요. 일영의 배객을 만천하에 밝히는데 추이가 역할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도 기대가 되고요. 이 미친 싸움이 또 어떻게 전개될지 지켜보겠습니다. 이번 화 댓글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영상에서 다룬 것도 있고 재밌는 댓글들도 많이 있는데요. 그중 흥미로운 두 가지만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이 댓글을 보시죠. 웃긴 건 이 모든 게 도무지도 있지만 맨 처음에 맹한 본씨가 일영에게 맞기 싫어서 입 닫아서 일어난 일임 라는 댓글이 있는데요. 저도 이걸 보고 무릎을 탁 쳤습니다. 예전에 일영이 혼자 얼음굴에 며칠 틀어박혀 있다 나온 적이 있었죠. 그 후에 산군에게 접근 못하도록 결계를 치고 얼음굴 입구를 시를 보내서 지키게 했는데요. 시라무렌의 옛 부하들이 어디에도 안 보이는 게 수상하다고 보낸 거였습니다. 시는 일영의 명을 받들어서 열심히 얼음굴로 갔죠. 그런데 시가 한 발 늦었습니다. 이미 맹환과 모극이 얼음굴을 다 들여다보고 나왔고 얼음굴을 정찰당한 시는 모극과 한판 싸움을 벌입니다. 맹환과 모극은 적당히 싸워주다가 퇴각하는데 시는 얘들이 산군에게 무슨 짓을 한 줄 알고 황급히 얼음굴 속으로 뛰어 들어가죠. 다행히도 산군은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제 일영에게 보고만 하면 되는데 시는 갑자기 갈등하기 시작하죠. 왜냐하면 일영이 얼음굴 속으로 절대 들어가지 말고 바깥에서만 지키라고 했거든요. 시는 얼음굴을 나가면서 아 이거 보고했다가 괜히 만든 거 아니야? 범도 멀쩡한데 말하지 말까? 라고 하더니만 진짜로 말을 안 했나 봅니다. 일의 경중을 따지지 못하는 시의 멍청한 판단력이 또 한 번 일영을 곤란하게 만든 거죠. 만약 저때 일영이 누렁강의 뱀들이 돌아다니는 걸 알았더라면 즉시 군사에게 시라무렌이 금지된 옛 부하들을 써서 수작을 부린다 라고 고자질하고 중지시킬 수 있었겠죠. 이들이 자유롭게 돌아다니도록 내버려둔 탓에 니르워전의 칼이 시라무렌에게 전달됐고 저 멀리 황수의 힘을 끌어올 수 있게 병력도 갖춰줬고 일영은 가장 불리한 타이밍에 시라무렌과 결전을 벌이게 됐습니다. 공교롭게도 보고를 안 하고 쌩깐 그 시가 지금 얼음굴에서 모극의 칼을 부러뜨린 그 시일 가능성이 높아요. 내눈박이 중에 유일하게 살아있는 시 같은데 일영이 나중에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되면 고혈압으로 쓰러지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두 번째 댓글은 일영에 대한 겁니다. 조금 긴데 줄여보자면 흑마전 최대 피해자는 일영이었고 지금 시라무렌 세력 보면 일영만큼 타격 없어 보인다. 게다가 흰눈썹도 일영만 뺏으려고 해, 군사도 시라무렌으로 일영 견제하려고 해, 추이에게도 두 번 죽을 뻔해, 흰산 욕심도 안 냈는데 백액돼서 죽을 위기야, 은근 불쌍하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댓글처럼 일영에게 미운정 들어버린 분들이 많죠. 저도 가끔은 그걸 느낍니다. 따지고 보면 일영이 자기가 먼저 뭔가 거대한 계략을 꾸며서 누군가를 희생시키는 일은 크게 없었습니다. 그런 짓은 흰눈썹이 제일 많이 했죠. 일영은 그저 기생집 다니면서 아편하고 여자 끼고 놀고 술이나 마시면서 신세 한탄하며 살았을지언정 아기를 갖고 먼저 누군가를 치려고 계략을 꾸미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다만 문제는 일영이라는 존재 자체가 사악하다는 것이겠죠. 흰머리 아이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붉은 산의 항마병들을 잡아오는 것까진 그렇다 쳐도 그 과정에서 말 안 듣는다고 개미 죽이듯 죽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이에게 복수를 당하게 된 거고요. 자업자득입니다. 게다가 백액을 감추기 위해서 희야와 니루어전을 무참하게 죽이고 시라무렌에게 누명을 씌워서 세력을 몰살시켰죠. 물론 흰눈썹의 아이디어이긴 했지만 일영이 이런 행동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 데에는 그의 사악한 본성도 한몫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대가를 지금 시라무렌에게 받고 있는 셈이죠. 개인적으로는 일영이 앞으로 과연 호랑이 형님의 베지터가 될 것인가가 궁금합니다. 베지터도 처음 등장할 때는 거대한 적이었고 악인이었지만 스토리가 진행되면서 아군으로 넘어왔죠. 지금 호랑이 형님의 모든 연재분을 되돌아보면 아린보다 오히려 일영이 훨씬 많이 등장했고 캐릭터에 대한 내러티브도 계속 차곡차곡 쌓이는 느낌이 듭니다. 일부 독자분들의 추측처럼 과연 일영이 흰산의 주인이 돼서 아랑사를 가르칠 것인가, 아니면 역시나 아린의 그릇으로 희생되면서 생을 마감할 것인가, 각자 여러 상상을 해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주 토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호랭박사와 함께 호랑이 형님 완결까지 보실 분들은 지금 구독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